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경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네트워크 강의는 없는데 진행 예정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백발백중 시리즈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이 백발백중 시리즈가 백엔드 개발에 필요한 100가지 중요 지식들, 이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로 지금 시리즈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당연히 백엔드에서 너무 필요하고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백발백중 시리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끝이 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와 관련 있는 자료 구조인 비트리를 다루고 나서 바로 네트워크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강의 진행 계획 있고요. 아마도 1월 말쯤 혹은 1월에는 설날이 있으니까 2월 초에 네트워크가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컴공과에서 다루는 것처럼 네트워크 전체를 다 다룰 것은 아니고요. 네트워크 중에서도 백엔드와 관련 있는, 백엔드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부 자료는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시고 학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백엔드 개발자의 성장을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자료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부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구글링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학 때까지만 해도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책을 보고 제 것으로 이해한다고 머리를 싸매면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제 걸로 소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는 까먹고 없더라고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혹은 제 스스로 궁금증이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겼을 때 구글링을 열심히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학습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나 저는 영어로 구글링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어로 구글링을 하면 진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부분들을 정말로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혹은 뭐 어디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제 것으로 이해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구글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링을 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 답변이 달려 있어요. 그 답변이 막 추천수가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답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도 당연히 읽지만 그 답변 밑에 있는 댓글들도 다 봅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댓글들이 어떻게 티키타카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지를 봐요. 그렇게 보다 보면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실제에 가까운 것인지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까지 다 보고 또 구글링을 할 때 한두 번 이 정도 검색하고 나오는 답변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진짜 많이 검색을 해요. 최소한 5개의 링크 정도는 열어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열어보고 10개 이상, 20개 이상 열어볼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리한 글, 여러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지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걸로 완전하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의 성장을 위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자료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안 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은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클린 코드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코드를 깔끔하게 잘 짤 수 있을까? 여기서 깔끔하다는 것은 읽기도 쉽고 확장하기도 쉽고 뭐 여러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드를 잘 짤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돼서 소개하는 글이고요. 저는 이 책을 한 2번인가 3번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책이 약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내공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 개발자분들이나 주니어 개발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저도 좀 어려웠고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제 것으로 많이 소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저도 더 깔끔하게 코드를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코드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JH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백엔드 개발자가 되려고 국비 과정 수료 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독학으로 기초부터 공부 이어가고 있는 20대 끝자락 취준생인데요.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 달부터 생계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해당 기간에 대해서 길어지는 독학 기간, 해당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해당 기간에 대해서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지 궁금합니다.
아마 준비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만 점점. 공백기가 있음에 대해서는 막연히 보자면 마이너스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계 전반에 기본기가 약한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이를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선생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히히. 플러스로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JH님 말고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가끔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불러주시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JH 선생님께 이제 답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독학 기간을 준비를 잘해가지고 실제로 면접 자리에서 기본기가 탄탄함을 증명해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면접관은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독학 기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준비하셨고 그래서 정말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게 어필이 되고 증명이 된 거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개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하는 기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기간들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면접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생계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준비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독학 기간을 알차게 잘 보내서 기본기만 탄탄하게 만든다면 면접 자리에서 그거는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독학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본기가 탄탄한 게 중요한 이유는 실무에서 그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기본기를 쓰려면 실무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본기만 너무 이론적으로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실무와는 약간 동떨어져서 기본기가 쌓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면접도 보고 지원도 해보시면서 결국 회사로 들어가셔서 실무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어보면서 이래서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부딪히면서 느끼고 배우는 게 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쓰려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기만 별도로 너무 다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는 현장으로 가서 실무와 함께 기본기를 잘 발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제 참고만 해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독학 기간을 한 이 정도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들 정도 준비를 한 뒤에 슬슬 이 회사 저 회사 지원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면접 트렌드도 어떤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또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서 6개월 이후부터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박기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네, 질문은 아니에요. 질문은 아니지만, 정말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현님처럼 응원의 메시지죠. 응원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실 저는 정말로 큰 힘이 납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현님을 비롯해서 항상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 많은 애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현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영진정님께서 이렇게 읽는 거 맞죠? 영진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이썬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로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의 개발자가 아닙니다.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의 개발자라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2년 정도 했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파이썬 관련 기초 책을 본 거는 있지만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추천드릴 만한 책을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추천드릴 만한 책을 알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런데 대신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나 파이썬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우리 영진정님께 남겨주셔서 영진정님께서 파이썬 개발자로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다들 그냥 이런 책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공대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프런에 강의 너무 싸게 올라와 있어서